자, 내분비기관 호르몬의 생리 두 번째 시간 부신과 이자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자, 우리 첫째 시간에 우리 뇌하수체 시상하부 솔방울샘 그리고 우리 몸에서 중요하고 큰 갑상샘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부신과 이자입니다. 자, 부신은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했고요. 부신의 겉질, 껍질인 거죠. 그죠? 겉질은 코르텍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속질은 메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자, 췌장, 판크리아스이고요. 이자는 소화액도 내보내지만 이자에서 이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곳에서 알파셀, 베타셀, 델타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호르몬을 보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신이자 출발할게요. 자, 우선 이자 먼저 살펴볼게요. 이자 췌장 판크리아스였고요.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알파셀과 베타셀 두 가지만 우선 공부를 할게요. 여기서 꼭 하나를 외워라 라고 한다면 저는 베타셀을 암기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험 문제 이런 거 잘 나와요. 다음 중 인슐린을 분비하는 호르몬 기관은 어디인가? 그러면 판크리아스의 베타셀, 판크리아스의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셀 이런 식으로 답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은 혈당량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같은 거 많이 안 먹고 그러면 이제 당분이 안 들어오니까 내 몸에 있는 당을 그때부터 빼서 쓰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글루카곤의 역할인 거죠. 혈당량이 증가돼서 먹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혈당을 혈중에 유지를 시켜주는 거고요. 베타셀은 그 반대 작용입니다. 혈당량을 조절하는 작용으로 우리 몸에 많은 양의 혈당이 들어오면, 내가 갑자기 밥을 먹으면, 과일 주스 먹으면, 초콜릿을 먹으면 혈당이 쭉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얼마? 120. 자, 120을 최대로 하고 있죠. 그죠? 최소는 얼마죠? 우리 80에서 120 정도를 최대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게 우리가 보통 혈당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180, 190.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하로 나타나는 당뇨 증상입니다. 당뇨 우리가 약자로 DM으로 표시를 해요. DM, 다이렉트 메일 아니고요. DM 당뇨입니다. 당뇨는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에 있는 베타셀에서 인슐린의 분비 기능의 저하로 만성적인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아까 최대 얼마라 그랬죠? 정상은 최대 120인데 여기서는 이 120을 넘나드는 거죠. 훨씬 더 높아요. 대표적인 증상으로 다갈, 물 많이 마시고 싶고요. 소변도 많아지고 음식도 많이 먹게 되는 게 이 인슐린의 대표 증상이에요.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유전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제1형 당뇨병. 이거는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인슐린이 아예 잘 분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제2형 당뇨병은 생활형 당뇨병, 습관성 당뇨병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생활 방식이 뭔가 당뇨의 관리에 충분히 좋지 않아서 비정기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다든지 너무 칼로리 높은 걸 먹는다든지 이러면 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인슐린 분비 기능에 저하는 없지만 나온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좀 멍청한 인슐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게 제2형 당뇨병입니다. 자, 이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우선 인슐린 어디서 나온다? 이자의 랑게르한스 섬의 베타셀에서 나온다. 그리고 반대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와서 인슐린에 반대작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부신이에요. 우리 이자도 중요하고 부신도 중요해요. 부신은 이렇게 신장 위에 꽃갈콘처럼 이렇게 삼각형 모자처럼 쌓여 있어요. 자, 부신 외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부신은 이름이 아드레날이죠. 아드레날, 아들의 날, 아드레날이에요. 아들. 이놈의 아들내미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피질과 수질이 달라요. 근데 겉은 멀쩡한데 속이 어때요? 속이 이 메두사처럼 징그러운 사람인 거예요. 속이 메둘라예요. 자,
부신 아드레날,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코르텍스, 속은 뭐다? 속은 메둘라입니다. 이렇게 단어 암기하시면 외우기 쉬우세요. 아드레날, 부신, 메둘라. 이 남자 속이 시커멓네, 그죠? 어떡해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각각의 기능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부신 겉질 아드레날 코르텍스예요. 부신 피질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서는 크게 알도스테론과 코티솔과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의 물질들이 나와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 배설을 억제하고 칼륨 배설을 촉진하는 역할, 그리고 코티솔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호르몬이에요. 다이어트에 유리한 호르몬이거든요. 우리 몸에 저장돼 있던 지방 단백질을 분해해요. 그리고 체내에 저장돼 있던 당질을 혈액으로 분비를 시켜요. 혈액으로 분비가 되면 그걸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거죠. 한마디로. 자, 코티솔 지방 단백질 분해해 줍니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 계열이라고 했죠.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계열,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광물 코르티코이드, 그리고 안드로겐, 에스트로겐이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알도스테론, 코티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각각이 많거나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도스테론이 많이 분비가 되면은 알도스테론증이 생겨요. 알도스테론증은 이제 알도스테론이 과잉 분비돼서 전해질 대사에 이상이 생긴 병적인 상태로서 고나트륨 혈증, 고염소 혈증, 체액량 과다 이런 것들이 야기되고 증상으로는 허약하고 뭐 일시적으로 마비된다든지 고혈당, 당뇨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 알도스테론증 자체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다만 부신 피질에 있는 호르몬 알도스테론이 많이 나왔을 때 알도스테론증이 생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코티솔은 별다른 게 없어요. 알려진 게. 자, 코티솔은 특별히 강조되는 질환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코르티코이드가 조금 중요해요.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많이 분비가 되면요, 쿠싱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요. 쿠싱 증후군도 굉장히 유명하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부신 겉질 호르몬의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가 과다한 상태로 얼굴이랑 목이랑 몸통이 비만해져요. 그래서 버팔로 험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소, 젖소처럼 목이 우리 젖소, 물소, 소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굴이면 목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얼굴이 있고 이렇게 목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즉 스테로이드가 몸에서 너무 많이 분비가 됐을 때는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얼굴, 목이 띵띵하게 붓는 버팔로 험프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쿠싱 증후군.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분비됐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신 피질에 있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적게 분비가 됐을 때는 어떤 질환이 생기냐? 에디슨병이라는 게 생겨요. 에디슨병은 흔한 자가 면역과 관련된 병이에요. 자가 면역은 이제 스스로 뭔가 병균이 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들인 거죠.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 전해질 코르티코이드 감소해서 에디슨병이 생긴다입니다. 이렇게 어떤 코르티코이드의 이름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푸시는 거에서는 부신 겉질에서는 알도스테론, 코티솔, 스테로이드 계열이 있고 부신 피질, 겉질의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됐을 때는 쿠싱 증후군, 부신 피질의 호르몬이 적게 분비됐을 때는 에디슨병, 에디슨병은 자가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다. 요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부신 속질, 부신 수질 봐야 되겠죠. 우리 그놈의 아들의 아들놈의 자, 우리 부신 아들의 날 아들, 이 아들의 속이 어떻다? 메둘라, 메두사처럼 이렇게 시커멓다. 메둘라였어요. 부신 속질 메둘라. 여기서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이 세 개의 기능이 뭔가 하면요,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심장 근육을 팡팡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지 환자가 왔을 때 응급실에서 1차적으로 투여하는 약이 에피네프린이고, 에피네프린으로도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노르에피네프린도 투여를 하거든요. 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긴장되고 흥분되고 이런 증상이 있어요. 제가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교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면 어떠겠어요? 그럼 제가 막 긴장하고 흥분하겠죠. 그리고 막 두근두근두근해서 심장이 펄떡펄떡 뛰겠죠. 그렇게 교감신경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부신수질, 그 남자의 속사정, 메둘라처럼 시커먼 속은 흥분되어 있다. 교감신경, 긴장되고 흥분된 것들,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까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이에요. 생식과 관련된 내분비 기관 두 군데 볼게요. 여성에게는 난소 오바리가 있었고요. 남성에게는 고환 테스티스가 있었습니다. 자, 여성의 난소 오바리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돼요. 이거 두 개도 나중에 생식기관에서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긴 해요. 자, 에스트로겐은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하고요. 생식 기능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은 전격적인 임신 유지 호르몬으로서 배란을 억제시키고 임신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상승해 있겠죠. 난소, 오바리에서 나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자, 그렇다면 고환, 테스티스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올까요? 테스토스테론이 나옵니다. 이 테스토스테론은 당연히 정자를 형성하겠죠. 그리고 남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나게 합니다. 뭐 털이 숭숭 나고 이런 것들이요. 자, 고환에서는 테스티스, 테스토스테론이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부신, 아드레날, 그리고 이자, 판크리아스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까지 같이 공부를 했어요. 자, 여러분 호르몬의 생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고 암기할 거 위주로 강조를 드렸는데 잘 이해가 가시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교과서 보시고 하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것으로 이 정보들을 다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쉽지 않은 내용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